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 보는 애들 재수하려고 오늘 시험 연습 삼아 보는 연습 경험 삼아 보는 아이들이 2명 있어요. 목표가 되게 높아요. 현재 실력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아이는 다행히 일주일에 볼펜을 5자리를 쓰고, 이 아이는 이제 들어온 지 뭐 3일밖에 안 됐는데, 볼펜 한 자로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그러고, 하루에 2자로 도전하겠다고, 볼펜 2자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요. 26, 27이니까. 근데 이 2 아이를 이제 인간 한계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공부인데, 최상의 공부 방법으로 짜가지고, 목표가 되게 높은데, 그거를 치켜 올려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 공부하는데 중3 애들 2명인데, 이 아이들도 이만큼 시켜야 될 애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시키는데, 고1 한 명 아이는 자기 시켜달라고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하고 저기 옆에 있는 애도 시켜달라고 했으니까 본인만 동의하면 이 아이 2명에서 이 5명, 중1 애들 이제 3명 외에는 피크치까지 공부를 시킬 생각이거든요. 동의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 방학 동안에 사람들이 학습 캠프나 윈터스쿨 들어가는데, 거기 아이들의 하는 양의 5배에서 10배 정도를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현재 대기자가 2명이 있는데, 그걸 하게 해서 공부 하기 싫다 그러고 그만두라 그러고 걔네들 받고 새로 시작하려고 얘네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절실하게 해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 나는 이거 안 하면, 이걸 못하면 죽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도 좀 절실하게 따라서 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방학, 아이들 인생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방학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첫 단계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가 이제 예비 단계예요. 방학 캠프를 하는. 근데 기말고사를 보면 이 학생이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저번에 몇 과목을 했는데, 그 시험 과정을 학습 누적 기록으로 써주면 이 학생이 수학은 하루에 몇 개를 풀 수 있고, 영어는 몇 문장을 나갈 수 있고, 그죠? 책은 몇 페이지를 읽을 수, 이걸 알아야 방학 동안에 이걸 나갈 수 있거든요. 기본서 단계를. 왜 그러냐면 가능한 만큼 아이의 상황에서 가능한 만큼의 목표치를 줘야지, 똑같이 200장씩 주고 다 보라 그러면 너무 서두르면 좀 어떤 아이는 100장 주는 게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한 걸 저기 아이들 여기 학습 누적 이거 쓰는 거 아니죠. 여기다 기록을 해주면 그 상황에 맞게 참고를 해서 그 아이의 기초 학습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초 학습 단계.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이걸 시작을 해야 되니까 기말고사 동안에 이 공부의 양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그걸 유지시켜 보는 거죠. 그 시간만큼 공부를 해보는 거야, 방학 전에. 그러면 이렇게 12월 30일쯤에 거의 방학 다 하거든요. 그러면 30일, 31일, 1일 이렇게 3일 정도 쉬면, 신정이기 때문에 1월 1일이기 때문에 좀 쉬라고 둬요. 이때 좀 무리하게 많이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1월 2일부터 1월 23일인데 24, 27이 구정이에요. 설날이고. 근데 아이들은 공부 그때 잘 안 돼요. 그래서 2일이나 3일을 그냥 쉴 거거든요. 쉬면 이때는 쉼 없이 1단계예요. 1단계로 아이들이 이제 수요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요청으로 9 to 9, 9시 시작해서 9시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뭐 친구들 만날 시간도 있고, 쉴 시간도 있는데, 요 시간은 진짜 빡빡하게 해갖고, 기본 이론서, 국어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정석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뭐 독해책이라든가 하는 기본 이론서를 엄청난 속도로 나아가고, 그거를 내 생활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공부법이 등급마다 달라요. 3등급은 3등급 공부법으로 공부하고, 2등급은 2등급 공부법으로 하고, 1등급은 1등급으로 해요. 그러면 5등급은 5등급 공부법 자체가 달라요. 첫 번째 다른 게 양이고요. 두 번째 다른 게 본인들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샘플로 뒤에 있는데, 그 샘플로 보여줘서 이런 거 할 거라고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3등급이다. 그럼 3등급 공부법으로 하기 때문에 3등급 양을 하고,
진짜 저 바깥에다가 오늘 애들 다 차가지고 모집한다는 거 떼고 붙인 게 평생 공부는 재능이에요. 내가 요리에 재능 있는 애가 있고 돈 버는 데 재능 있는 애가 있고 연애에 재능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평생 공부할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나. 근데 학습은 그냥 노력인데 이 노력을 죽어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된다는 건 더 윗등급을 맡고 싶다는 건데 3등급인데 3등급 노력만 죽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등급이면 2등급, 1등급 노력을 알려줘야 돼요. 이만큼. 그러면 1등급이 되면 실제적으로 요거 노력을 다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압축해서 해요. 그러니까 등급별 공부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더 할 생각도 못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1단계로 이렇게 해서 기본을 23일 동안 할 거예요. 한 다음에 2단계로, 여기서 뭐 21일간 1월 28일에서 2월 17일 정도까지 학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수특이 나오면 수특을 모조리 다 풀게 시킬 거거든요. 수특을 다 풀고 예를 들어서 내신한 애들은 자습서하고 평가문제집을 다 정리하게 다 풀게 할 거예요. 다 보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 이론서 하고 자습서하고 평가문제집을 다 끝나면 3단계 이제 계약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평가문제집 다 끝나고 기출문제, 늦은 애들은 평가문제집 이때 풀겠죠.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면서 요점 정리하고 테마 정리하는 걸 가르쳐서 이게 3월 15일까지. 그래서 뭐까지 나가야 되냐면 중간 단계의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난도 기출문제를 풀어야, 이 고난도에 고난도만 있나요? 중간 단계 있잖아요. 상위권 문제. 그러니까 상위 점수를 맞아서 이게 1등급 구간이거든요. 이게 2등급 구간이고 여기는 3등급 구간이거든요. 이거 다 하면 시험 볼 때 이걸 빠듯이 하니까 옆에서 보고 안쓰러운 거 이거 사갖고 달고 모르는 단어 다 체크해서 해결해놓고 뭔든지 한 서너 번 받는 다음에 수업 들으면 곰방곰방 살짝 슬쳐보면 10분이면 슬쳐보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기간 되면 최상위 문제는 학교 프린트 달달달달 외울 시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시험 기간 직접 이제 4월 20에서 5월 며칠을 본다면 그때 시험 기간 짜는 건 마무리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시험 기간이 1차로 언제 끝나요? 여기까지요. 2월 17일 날. 그럼 3월 17일 날 거의 다 끝난 거고 4월 17일까지는 어마무시하게 끝난 거고 그럼 뭐 5월 달에 들어가면 적어도 15번에서 20번을 반복하게 돼요. 중간고사가. 그러니까 이 서울대 가는 애들 아니면 전교 1등하고 뭐 올백 거의 가까이 맞는 수석 맞는 애들이 35번 봤다고. 30번에서 35번. 그 여기까지 20번을 보게 해서 그래도 점수 안 나오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무리 IQ가 80이라도 20번 반복하면 넷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름방학 단계 특강에서 뭐 그 다음에 중간에서 기말까지는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겨울방학에 어쨌든 읽어놨잖아요. 이 뒤에 부분을. 그러니까 따라가죠. 어느 정도. 선방한 다음에 모자라면 여름방학에 또 이렇게 하고 또 요거를 저건 2달 동안 했는데 이거 한 달 동안 기본은 못 붙이고 내신 중심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또 겨울방학 되면 다시 반복하면서 입시관리 프로그램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지가 나랑 안 해도 이런 단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는 거고 단계를. 자, 그런데 그럼 뭘 하냐? 뭐 어쨌든 건의사항 받고 1단계 기본소 종류 확정해갖고 이걸 공부하는 방법, 이걸 빠르게 진도 나가는 방법, 이걸 회전해서 10번 보는 방법은 배워야죠. 그러면 1월 달에는 안 정해졌어도 적어도 3월 달에 학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2월 달에는 다 정해놓죠. 선생님들이 다음 학기 자습서 평가문제집 출판사가 그거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3단계 들어가서는 내가 내신이 이것 때문에 부족해요. 이거 다 바꿔야죠. 이거 부족해요. 바꾼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목표를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저는 가요 말아요 뭐 여행을 가요 말아요 이걸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조정해갖고 짜야죠. 자, 그럼 무슨 연습을 하냐? 자, 이런 걸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첫 번째는 자,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쓴다고 그러면 이걸 샀는데 이 앞에 중간고사 부분까지 깨끗하잖아요. 솔직히 이거를 10번 읽었으면 그거 등급 더 나오셨을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읽는 게 안 되니까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볼펜만 쭉 쓰면 어떤 애는 2시간이 나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리고 글자를 쓰면 12시간 정도까지 들려. 천천히 쓰는 애들은. 그러니까 기본 학습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쟤도 그러던지 국어를 10번 읽게 하는데 물어볼 거 없다고 그냥 보더니 제가 등급이 왜 올랐죠? 10번 읽었잖아. 훌떡 올라버렸어. 아니 내가 이걸 수업을 안 했고 네가 이거를 여러 번 읽으면 솔직히 너 공부하는 거 과학 공부하는 거나 통합사회 공부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공부하는데 저 정도 하면 머리 되게 좋은 건데 솔직히 이거 어?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머리로 공부만 해버리면 차이가 많이 나는 똑같이 이렇게 돼요. 자 하루에 문제집 한 권 풀기인데 이걸 주고 이걸 다 풀면 너 놀러 가도 돼. 그러면 너 이거 풀걸 금방? 그리고 놀러 갈 거야.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미션으로. 오늘은 문제집 한 권을 갖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다 풀고 채점하면 놀러 가셔도 됩니다. 끝. 9시부터 9시인데 그렇게 안 할 거. 근데 어떤 애는 저거 한 권 다 풀려면 글씨도 읽는 게 돼서 너무 힘들 때가 있으니까 맞춰서. 근데 하루에 문제집 한 권을 가끔가다 하게 되면 저 오늘 하루에 문제집 한 권 풀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오케이 콜. 그래서 조절해줘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이것도 보시면 수학 문제집을 하나 사요. 2학기 때 배울 걸. 그러면 여기는 문제고 이건 해설이잖아요. 이거는 문제 읽고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해설도 이렇게 있으면 해설 읽는 법을 알려줄 거거든. 그럼 이거를 문제를 다 보고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해봐.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여기 읽어. 근데 틀렸어. 그럼 여기다 형광펜 치고 요런 거는 걸렸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풀면은 1시간에 그것도 할 거거든요. 1시간에 30개씩 풀어갖고 10시간을 풀 거예요. 50분 풀고 10분 쉬고 50분 풀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몇 개를 나가요 진도를? 300개. 이틀만 풀면 책 한 권 다 나가네. 한 번 다 일단 풀어놓은 다음에 틀린 걸 중심으로 맞은 건 빼버리고 하면 쭉 줄여갖고 이게 100개가 되든 150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설을 읽어보고 정리한 다음에 또 하면 50개가 되잖아요. 이 50개를 10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기초 싸운다고 이거 계속 천천히 보고 있어. 언제? 이해됐어요? 30문제 푸는 것도 할 거고 10시간 동안 이렇게 수학을 10시간 시험 보든지 영어를 10시간 보든지 국어를 10시간 보든지 과학 10시간 봐갖고 한 3, 4일만 보잖아. 일주일 보면 책 4권, 5권 다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틀린 거만 더 하면 돼요. 근데 애들이 안 하지 이렇게. 근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앉아서 동시에 요 땅 하면 오답 노트도 과목별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지. 수학 같은 경우에 한 줄 정리, 세 줄 정리, 한 장 정리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쉬운 거는 한 줄로 아이디어만 쓰고 세 줄로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이면 돼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는 내가 틀리는데 나중에 1등급 때만 맞춰야 되니까 모조리 다 써놔야지. 나중에 이게 모여갖고 이게 곱하기 100장이 되면 과외해도 되지 한 달. 요거만 풀어주세요. 과외 끝. 나중을 위해 써놓는 거고. 0단어장 있어요. 애들 워드마스터 이런 거. 그거 애들 내가 독해하라는 식으로 독해를 해서 쫙 하니까 어떤 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거든요. 방학 동안에. 한 권 다 봤어요. 0단어장. 여기 있는 거 다 해석해봤대. 근데 그런 식으로 5일을 해서 5권을 한 다음에 모르는 단어만 외워. 그러면 그거 10일이면 단어장 한 권 통째로 다 외워요.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니 본인이 공부하는 양,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 본인이 공부를 해나갔던 상황 이게 다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중간 계획, 계획법 해가지고 뭐 이래서 중간고사 짜보라고 그런 다음에 고쳐줘야 되잖아요. 한두 번. 그래야 짜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획 못 짜는 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짜는 법 자체를 연습을 해주는 거고 이게 학습능력 이걸 방학 동안에 쓰면 자기가 통계를 내가지고 내가 1시간에 수학은 몇 문제 풀 수 있고 내신 난이도로 영어는 얼마나 공부할 수 있고 국어는 몇 번 이걸 알아야 내가 책을 딱 놓은 다음에 이 책을 보면 이거는 이렇게 나누면 몇 시간이 걸리고 총 몇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이걸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놓고 이거 언제 되는 대로 해야죠. 그럼 어떻게 계획 짜는 거지? 고3 돼서. 고2 시작돼서는 이게 다 알아줘야 된다는 거지. 하루 종일 심심하면 책 읽기도 하고, 책 읽고 싶은데 못 읽는다고 오늘은 독서 날 해갖고, 읽고 싶으면 조금 읽어갖고, 책 읽고 밥 먹고. 국사도 연표 한 번은 만들어봐야 흐름을 딱 정리되는데, 그럼 연표 서너 가지 준 다음에 그거 짜집기 해서 만들으라고 하든지 해야 되고, 국어 개념서 다 한 번은 봐줘야 되고, 왜 맨날 틀려? 이게 조금 모자라서. 역설과 반어의 차이를 살짝 몰라서 틀리고,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을 살짝 몰라서 틀리고, 이렇게 살짝 몰라. 아니, 알긴 아는데, 살짝 몰라, 풀다 보면.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잖아. 수학 공식도 2학년 때 배운 거 한번 다 노트로 한번 써보고, 정리도 해봐야지, 문제 풀다가, 공식이 뭐였지? 하면서 뭐 유도해내고, 막 생각해내고, 그럼 웃기잖아. 순서가 잘못됐잖아. 영어 문법 압축 노트로 해가지고 문법 프린트 주면 그거 정리해가지고 목차라도 외워서 이게 내신 볼 때 다음 중 어법이 틀린 것은 그러면 영어에서 이런 거 점검해야 돼. 이렇게라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데 내신은 탐구나 뭐 이런 건 2학기 때 나가서 어렵다 하면 요점 정리라도 다 읽어보고 모르는 용어라도 끝내놔야 학교 다니면서 심화돼서 문제 풀잖아. 시험지 본 거 체크법하고 시험 문제 풀었는데 오답 정리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되는데 오답 틀린 문제 주면 그 체크하는 법. 그 다음에 입시 계획 이렇게 공부를 해본 다음에 한 달이나 방학 동안 이렇게 1단계 하고 쉬었다가 2단계를 해본 다음에 네 능력이 지금 이거니까 공부하면 여기까지 가겠다고 딱 나와요. 수능 몇 점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수능 몇 점 맞겠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올라. 이렇게 더 올라. 저는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 애들이. 그래서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하죠. 근데 왜 안 해요? 저 그렇게까지 안 살고 싶어. 그러면서 나 수능 다시 보고 싶다. 어른들 47%래. 오늘 떴어. 신문에. 어른들이 47% 수능 다시 보고 싶대. 삼색 볼 때도 검은색 중요한 거, 파란색 질문한 거, 빨간색 시험 보는 거, 공부하고 시험 보고 가는 거고. 자, 공부법의 종류 특성인데, 이 공부법 이만큼이거든, 타입이. 내가 영상으로 만든 게, 제목만. 공부법 뭐뭐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는데도 한참 걸리겠지? 40페이지더라고, 목차만. 이거 저 아니야, 이거. 작년에 만든 거요. 공부법에서 알아야 될 거 여기서 핵심 키워드 찾아갖고 지금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모의고사 풀이법도 한 번쯤 해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내신을 했을 때 내신 내용을 하는데 요만큼은 모의고사의 기본 개념이나 모의고사 풀이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이거는 책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70법을 풀어도. 아니? 그래서 이거 몇 번 해줘야 되고. 내신 학습 순서, 등급별 공부법 뭐가 차이 나서 이걸 좀 해보는 걸 보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몇 등급 공부법이야. 그러면 네가 다음에 배워야 할 공부법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연습시켜야 돼. 똑같아요. 학습법 거꾸로 일부러 시켜봐. 해설을 다 읽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으라 그래. 똑같아. 이 선택지를 다 본 다음에 제시문 읽으라고 연습시키는 것처럼 거꾸로 시켜서. 그리고 왜 해설을 안 봐, 애들이. 과외 노하우인데. 그러니까 해설을 다 읽게 한 다음에 문제 풀어버려. 똑같아. 수학 문제하고 해설하고 다 읽어. 완전히 이해하고 다 정리하라고 그래. 100문, 200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풀어봐, 그러면. 맞아야지.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하라고 그러고 설명도 해줘. 쭈루루루. 그렇게 해서 200개씩 해서 열을 하면 2000개 할 수 있어. 그럼 중간고사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웬만한 거 다 아는데. 아니야? 그래서 암기하면 수학 등급이 확 올라가는데, 한 등급. 학습 반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번 보라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몰라. 이거 10번 보는 줄. 수특 10번 보라고. 기출문제 10번 보라고 그러면 똑같이 10번 보냐고. 아니지. 분석해갖고 시각을 여러 가지에서 점검을 해야지. 그걸 안 배우니까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맨날 요것만 공부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나오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렇구나 알긴 아는데 틀려버리지.
이 가능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나 분석 방법을 다 배워야 되는 거. 인강도 들으라고 하고 이걸 노트 정리를 빠른 속도로 해갖고 핵심을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애는 모조리 쓰다가 시간 낭비하고 어떤 애는 하나도 안 써갖고 다시 또 들어야 되고 이거 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차를 이렇게 쭈르륵 써있는 거에다 여기다 추가로 읽고서 정리하고 추가로 읽고서 정리하고 추가로 읽고서 정리한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여기 써있는 요 글자들 추가로 정리하는 거 뭐 시험 풀 수 있구나 그럼 요점 정리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 목차 요약법 안 해보는 애들 요점 정리하는 애도 한참 걸려갖고 싸그리 다 읽고 싸그리 다 읽는 애는 그런 애들이 만점 도전하는 거지. 1등급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돼. 근데 너 같은 경우에 쭉 훑어버렸어야 돼요. 쭉 훑어버려 쭉 굵직하게. 근데 훑어본 게 이해까지 되면 훑어본 걸로 문제 풀고 훑어봤는데 짜잘하게 외워야 되면 귀찮아서 틀리고 이해가 안 된 거는 이게 뭐지? 헷갈리다 틀리고 그래. 본인이 시험 보고 실수 저번에 한번 분석해줬잖아. 필요가 있잖아. 그지? 본인의 이 실수 안에서 자기 공부하는 방법의 패턴의 잘못 개선할 방법의 패턴의 잘못인 거야. 요점 정리하고 기본적 글쓰기 왜 가르치냐면 화작문 문제도 그렇고 비문학을 읽을 때 글쓰기를 한두 번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글을 써야 했으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수학 해설지 읽는 방법, 영어 해설지 읽는 방법, 국어 해설지 읽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 수업 활용하는 방법, 듣는 방법,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도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암기법, 그냥 대충 쓴 것만 30가지거든. 본인 공부를 네가 9시에 시작해서 9시에서 시작할 때 여기서 한 3시까지는 내가 미션 주고 이건 네 맘대로 공부하고 학원 가든지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9시면 10시, 11시, 12시 밥 먹고 하나, 둘, 셋 6시간만 달라는 거야. 어차피 솔직히 12시간은 공부하잖아 애들. 그래서 6시간 주고 6시간 네 맘대로 공부해. 그 6시간 동안 공부법의 패러다임, 공부법의 틀 네가 지금 몇 등급 공부법인데 거기서 부족한 공부법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익숙해서 단계별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따라오면 중간고사까지 20번을 하게 하는.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그러지. 어머니 전화해서 돈을 들이시는 게 좀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면 속상하니까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다른 분 찾으시라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 보는 애들이 없어. 차근차근 올려서. 근데 학습 캠프나 이런 데 갔을 때 방학 캠프를 윈터스쿨을 가면 고등학교처럼 시간표 짜. 그리고 여기서 자습하라고 그래. 그리고 질문하라고 그래. 그거 끝이요. 고등학교가 뭘 다뤄? 정신교육 여기 한다고 쓸데없이? 솔직히 정신교육 한다고 뭐 동기교관이 되고 장난하지 말아요. 그냥 재미로 듣는 거지. 정신교육 안 해도 공부하려면 하는 거고 공부가 뭐 정신교육을 습관이지. 가서 시작하는 거, 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겨울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짜로 다 짜봤잖아요. 요거만 이제 다 미적인데 2월 18일에서 19일 요때 막 계약하고 말고 뭐 애들이 막 다 다를 테니까 학교마다 봄방학 한다 안 한다 뭐 어떤은 하고 말고 그죠. 요거 말고는 거의 다 이제 일정이 다 정리돼 똑똑똑똑 짜보니까 중간고사 날짜는 뭐 5월 며칠 뭐 7일이나 뭐 이때 5월 2일, 3일 아니면 4월 말일 결정돼도 되고. 이게 쭉 짰어요. 근데 출발이 언제예요? 이 기말고사요. 기말고사를 보면서 본인의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 본인의 상태를 기록을 해줘야 이걸 분석을 해서 요때 기본 단계에서 너 2등급이면 그냥 정석 봐라. 아니면 바이블 봐라. 아니면 개념 원리 봐라. 그쪽 가서 소용없다. 이거를 10번 보는 걸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10번을 보고 이걸 외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나가자. 근데 이거를 10번을 안 보면 10번은 어떻게 똑같은 걸 그게 아니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없앨 걸 다 쳐 X를. 그래서 이만큼 모아. 그래서 또 X 쳐. 그다음 이만큼 모아. 그다음 모아. 그래서 나중에 요만큼 남겨갖고 이거 10번 보라는 거 다 쓰고 이 과정을 쭈르륵 줄여줘. 그랬더니 쌤 이거 그래도 다시 해. 또 봐야 되죠. 다른 문제집이 있으면 그 다음 문제집 이런 게 있어.
이거 버리는데 이걸 버렸더라도 여기에 또 있어 문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단계는 올라가야 돼. 네 단계 다섯 단계는 그래야 1등급을 맞아. 그래야 29번 30번을 도달해. 그렇지 않으면 쳇바퀴 도는 거야. 그거 너무 슬픈 거야. 자, 이렇게 단계를 해서 방학 동안에 시킬 건데, 여기 두 명이 진짜 애절해야 돼. 내 평생 20 몇 년, 뭐 30년 애를 가르치면서 얘 두 명만큼 애절한 애들 못 봤어. 자기는 의대도 가고 싶고, 한 명은 서울대도 가고 싶대. 근데 이제 고1 실력밖에 안 돼. 그러면 3년 과정을 얘네들 다 해야 되잖아. 한 번에 1년에. 이해되세요? 에? 그래가지고 서울대 턱걸이가 돼도 얘네는 서울대 가고 싶대. 1년 더 하더라도. 대단하잖아. 이런 애들 공부할 때 니네도 맞춰서 같이 얘네들 시키는 거. 얘네들은 했다. 니네는 되게 해줄게. 니네도. 얘네들 했잖아, 두 명이.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고3 실력으로 치면 예를 들어 6등급인데, 응? 너도 고3 건 보면 6등급 나올 거거든. 어? 그럼 얘네들이 했으면 니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단, 니네는 학교 가고, 얘네는 안 가고, 그러면 못하지, 당연히 학교 때문에. 그렇지만 방학 동안에 캠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 얘한테는 그거를 3번 안 하면, 예를 들어 볼펜을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를 못 내면 집에 고향으로 가라 그랬거든. 얘는 써. 어떤 상황이든. 일주일에 5자루 이상. 휴일날, 쉬는 날만 하루 못 쓰고. 그러니까 인간 한계, 이게 사람들이 보면 네 실력으로 거길 도전해? 미쳤다고, 애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애들이 가능하게 해주고 싶거든, 얘네들. 그러니까 니네가 그걸 따라오면 니네는 옵션으로 따라오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나는 얘네들 해주고 싶어. 절실해서 그 템포로 니네한테 얘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 했다고. 니네 능력보다 떨어지든지 니네 능력보다 모자란 애들이, 기초 없는 애들이. 그러면 너는 1년 남은 게 아니잖아. 얘는 1년 한다는데. 그걸 1년 더 하고, 한 해 더 하면 너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간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방학 동안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 수고하셨습니다.